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비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오비탈이 뭔지 알았죠? 오비탈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자 이제 그 오비탈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배웠으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죠. 오비탈의 종류는 먼저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과학자들이 예전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죠. 이때 바로 보어의 모형이었습니다. 자, 보어의 모형에서 보어는 어떤 것을 관찰했냐면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얘네가 연속적이지 않고 선으로 나오네? 왜 그럴까 해서 그 원인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전자껍질이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이런 분광학적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봤어요. 여기서 다전자 원자라는 거는 수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헬륨보다 높은 거, 헬륨, 리튬, 점점점 이런 다전자 원자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보니까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껍질이 많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껍질이 한 개지만 다전자 원자는 껍질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이곳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선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보세요. 이 하나가 지금 두 개로 갈라져 있죠. 그냥 볼 때 선이 하나였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니까 선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 과학자들은 정말 고민 끝에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선이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에서 전자가 이렇게 쿵 떨어질 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빛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에서 전자가 쿵 떨어질 때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이렇게 스펙트럼의 선 하나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이 두 개라는 건 뭘까요? 이 선 하나도 지금 보어의 모형에서는 뭐 n 이퀄 이게 4에서 1로 가는 거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4에서 1로 가는 게 두 개나 있다고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한 개의 전자 껍질 안에서 네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가는데 그 사이에는 실제로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있다. 똑같은 4가 아니라 네 번째 껍질에 첫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네 번째 껍질 안에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대충 알아냈어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들어서면서 자세하게 밝혀내게 됐고 우리는 그 오비탈에 대해서 알려진 결과를 배울 거예요. 자, 아까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전자 원자, 전자의 수가 많은 원자의 스펙트럼에서는 가까이 무리지어 있는 선이 발견됐어요.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이걸로 나온 결론이 한 개의 껍질 안에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죠.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바로 오비탈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껍질 안에는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자세히 볼게요. 저번 시간에 뭐라 했냐면 오비탈은 확률 밀도 함수 또는 그 확률 밀도를 점으로 찍어보니까 전자 구름처럼 보였다고 했죠. 전자 구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한 말을 잘 들으세요. 오비탈은 선생님 뭐라고 말할 거냐면 바로 방입니다. 방. 오비탈은 쉽게 말해서 방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 안에는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 바로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빵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자가 두 개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전자 껍질 아래는 오비탈이라는 방, 오비탈이라는 방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의 전자 껍질 안에 있는 오비탈, 이 안에는 전자가 다 해서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두 개까지, 최대 두 개까지입니다. 얘는 두 개가 들어있고 얘는 한 개가 들어있고 얘는 안 들어있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자 껍질 안에 오비탈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비탈, 전자 껍질 안에 들어있는 많은 오비탈들의 이름을 붙여볼 거예요. 오비탈은 항상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잘 보세요. n 네모 있고 그 위에 몇 승 이렇게 쓰죠.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 자, 먼저 제일 앞에는 숫자가 붙어요. 이 숫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전자 껍질 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깥쪽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전자 껍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바로 오비탈의 종류를 써줍니다. 오비탈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 이상 있는데요. 이 네 가지밖에 사실 안 배울 거예요. S, P, D, F 잘 알아보세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S, P, D, F 이렇게 네 종류 이상의 오비탈이 있는데요. 이 S, P, D, F 왜 그 A, B, C, D라고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옛날에 분광학을 배우던 사람들이 이름을 각각 붙인 거예요. 이 알파벳들에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비탈 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했죠? 몇 개까지? 두 개까지. 그렇죠.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비탈이 이렇게 n 뭐라고 써주고 위에 전자의 개수를 0, 1, 2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뭐 0이면 그냥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s, 2p, 3d, 4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1s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껍질 안에 있는 s라는 오비탈, 2p라는 거는 두 번째 껍질 안에 있는 p라는 오비탈, 3d라는 거는 세 번째 껍질 안에 있는 d라는 오비탈, 4s라는 거는 네 번째 껍질 안에 있는 s라는 오비탈입니다. 그런데 각각 전자는 다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냐면, 그렇죠, 두 개씩 들어갈 수 있죠. 1s에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자유예요. 2p에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3d에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s에 두 개, 2p에 한 개, 3d에 두 개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d 오비탈 안에 또 다른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더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오비탈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s 오비탈이 있습니다. 오비탈의 종류는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주세요. s, p, d, f. 사실 sp,d만 알아도 돼요. 이 뒤에 거는 사실 우리가 배운 원소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먼저 s 오비탈에 대해서 볼게요. s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오비탈이 이렇게 경계면으로 해놓은 게 전자의 존재 확률이 90% 이상인 것을 선으로 연결한 거라고 했죠. 먼저 s 오비탈은 구형 대칭이에요. 공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이 많이 찍어져 있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이 적게 찍어진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비탈은 방이라고 했죠. 방. s 오비탈은 방에는 오비탈이 방이 몇 개가 있냐면 한 개입니다. s는 방이 한 개짜리 오비탈입니다. 그러니까 s 오비탈의 방의 개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전자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죠. 최대 두 개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자, 수용 가능한 게 두 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0개 있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두 개까지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s 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부터 존재합니다.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1s, 2s, 3s 이렇게 s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p 오비탈입니다. p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아까하고 다르고 신기하게 생겼죠? 자,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전자의 확률이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률이라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p 오비탈의 방 모양은 아령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령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p 오비탈의 오비탈 수는 3개입니다. 자, 아까는 오비탈 하나에 뭐 전자가 2개고 이랬는데 왜 갑자기 3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p, 3p, 4p 이렇게 오비탈 하나 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어떤 말이냐면 이 안에 오비탈이 3개씩 있다, 그거를 한 번에 쓴 거라 그런 말입니다. 자, 실제로 2p라는 오비탈을 말한다면 2px, 2py, 2pz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오비탈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알아봅시다. 아까 s 오비탈은 한 개밖에 없었죠. 그런데 p 오비탈은 방향에 따라서 3개가 존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비탈 수가 3개니까 최대로 수용 가능한 전자 수는 6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p에 예를 들어서 2p에 4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3p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4p에 6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가 바로 p 오비탈입니다. 자, 그 다음은 d 오비탈입니다. 아까 s 오비탈은 1s, 2s, 3s 이렇게 존재했고요. p 오비탈은 2p, 3p, 4p 이렇게 n은 2부터 존재합니다. d 오비탈은 n은 3부터 존재합니다. 그래서 3d, 4d, 5d 이렇게 존재합니다. d 오비탈의 구체적인 모양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생겼어요. 아까 p 오비탈은 이렇게 아령 하나만 있었는데 d 오비탈은 아령이 겹쳐져 있죠. 이 모양은 5가지 오비탈의 모양은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p 오비탈은 바람개비 모양으로 생겼고요. 오비탈 개수는 다 해서 5개입니다. 아까 s가 1개, p가 3개였고 d는 5개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f는 7개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 이렇게 1, 3, 5, 7 개수가 있습니다. 오비탈이 5개니까 최대로 수용 가능한 전자수는 바로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오비탈 종류까지 알아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